제4장 공소제기 1번 다음 중 공소제기의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경찰서장에 대한 직결심판 청구는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이다. 예외이다. 그러니까 맞죠. 그렇다면 다른 건 다 틀린 부분인데 기소이외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기소편의주의 표현으로 기소이외 처분은 확정 판결과 같이 기소이외 처분은 확정 판결과 같이 확정력이 인정되므로 여기 틀려 있죠. 그래서 검사가 기소이외 처분한 사건을 다시 공소 제기한 경우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일사부조리 원칙에 반한다. 이것도 틀린 부분입니다. 자, 기소편의주는 검사가 공소 제기한 재량권을 박탈하여 공소 제기에 대한 검사의 자의적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있고 배제할 수 없고 그래야 되죠. 왜냐 그러면 기소 법정주의가 배제할 수 있는 것이고 기소 편의주의는 없고, 그 다음에 형사사법의 획일적 운영에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건 법적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공소 취소는 검사가 공소 제기를 처리하는 법률행위적 소송 행위를 의미하며 공소 취소를 인정하는 것은 기소 변경주의와 기소 편의주의와는 무관하다가 아니라 기소 변경주의를 인정하고 둘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번 공소권 남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맞는 것은, 자,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처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하여 공소 제기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 함은, 이 말이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 과실에 있는 것으로 족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이 틀렸죠.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번 검사가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일괄 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 나누어 분리기소한 경우는 이걸 공소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냐 없냐 하면 공소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답니다. 3번 공소장에 공소범죄 사실 이외의 사실을 불필요하게 자세히 기재한 경우 공소권 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공소권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가 틀렸죠. 할 수 없다 그래야 되고. 자, 4번 간통 고소 사건에서 상간자들의 강간 주장으로 간통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 및 강간죄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가 있는 후 강간 고소로 취소와 그로 인하여 강권죄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있게 되자 고소인이 그 무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여 간통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 상간자들의 간통죄의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권 남용에 해당된다 안 된다?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이번에 4번입니다. 3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 갑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가 늦어진 이유가 피고인이 그 공소 사실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검사가 증거를 확보하느라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인 경우 가부 사건보다 늦게 벌어진 별개의 을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가부 사건으로 기소되어 피고인이 두 개의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는 가부 사건 공소가 공소권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냐 없냐? 이것은 볼 수 없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답은 1번인데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않는 자에 의해서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위를 유발케 하는 것 범죄 유발형 범인을 근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하는 공소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이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번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전환권을 현저히 이탈한 경우 있어서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아 공소 제기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인정되려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직무상 과실이 있는 것만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으로나마 뭐가 있어야 된다?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돼야 된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고 4번
어떤 사람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자, 어떤 사람에게 불기소된 사람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공소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례에 반하는 것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었습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1번이죠.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입니다. 4번 공소제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소장 제출이 없을 때 공소기각 판결을 생각하여 추후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었더라도 공소제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공소제기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번 포괄일제의 경우 공소사실을 기재하면서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어떻게 하느냐 된가 포괄일제의 경우에는 그 전체 범행에 대해서만 시기와 종기나 범행 방법이나 장소를 특정하면 됩니다. 3번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함에 있어서 범죄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수개의 범죄 사실과 적용 법조를 예비적 특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냐 없냐 판례는 있다 합니다. 자, 4번 피고인은 법관의 심증 형성 후에도 공소장 일반주의 위배를 주장하며 이미 진행된 소송 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있냐 없냐 그러면 없다 그러죠. 법관의 심증 형성 후에는 뭘 다툴 수 없다. 이미 진행된 소송 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입니다. 5번 공소 취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공소 취소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만 해야 된다. 공판장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 있죠. 2번 공소 취소 후 재기소에 관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정전의 범죄 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라 정전의 범죄 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자, 3번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취소할 때는 지체 없이가 틀렸죠. 며칠 이내입니까? 7일 이내에 고소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된다. 자, 4번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무엇으로 해야 되냐?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가장 옳은 것은 5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6번 공소 취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 항소심 후 파기환송 이송 후 절차 및 제1심 재심 절차 에서는 1심 판결선이라도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맞고 2번 공소 취소 사유는 법률상 제한이 없다. 공소 제기 후 변경된 사정으로 불기소 처분에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면 인정된다. 따라서 증거 불충분이나 소송 조건의 결여 등 어떠한 사유로도 공소를 취소는 가능하다. 맞고 3번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사실을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거나 그 공소사실의 소추 대상에서 피고인을 완전히 제외하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그 부분의 소송을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 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에 따라도 이를 공소 취소로 보아 공소 기각하여야 된다. 이 3번 판례는 잘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4번 약식명령이 고지된 후 정식 재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 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때는 뭘 할 수 없다.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냐가 아니라 그때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입니다. 7번 형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공소사실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당초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식적 또는 실체적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판단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당초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 없다. 그것이 맞겠죠. 2번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가 없는 경우 그때는
법원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얘기고. 3번 공소사실이나 범죄 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을 하는 법률성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해야 된다. 3번 맞고. 4번 공소장에 택일적으로 공소사실 기재된 경우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을 파기하고 다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러면 7번의 답은 1번입니다. 8번 다음은 공소사실의 특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1. 공소사실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었다면 함께 적시된 다른 사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공소적이 효력이 없다 그랬으니 게 틀렸죠. 그래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효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2번 간통죄에 대해서는 개개의 간통 사실에 대하여 그 일시를 명시로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고 그랬으니 틀렸죠.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수의 간통에 했다는 기재만으로 족하다. 그래서 틀렸죠. 자, 3번. 공모 공동정범에서 실행행위의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않고 범행의 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공모관계에 실행정범의 실행위가 모두 표시된 경우라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4번 교사범과 방조범은 공소사실에 교사 또는 방조사실만 기재하면 족하고 얘가 틀렸죠. 정범의 범죄의 구속 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까지 기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어요? 자, 교사 또는 방조 사실만 기재하면 족하고 정범의 구속 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까지 기재할 필요가 없다. 그래 틀렸다. 8번의 답은 3번입니다. 9번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 범죄 행위에 대하여 벌칙금의 납부에 따라 발생한 일사부재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맞죠? 왜냐하면 동일성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성을 벗어났기 때문에. 자, 2번을 볼까요? 확정된 판결의 공소사실과 공소 제기된 공소사실 간에 그 일시만 달리한 사안에서 사안의 성질상 두 개의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있다. 두 개의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있다면 동일하다고 봅니까? 안 한다고 봐야 되겠죠. 벌사정이 있는 경우 기본적 사실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다 없다. 기본 사실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답니다. 자, 3번 갑이 을의 기념 전시회에 참석한 손님에게 을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업무 방해로 유죄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경우 양죄는 죄질 및 피해법익을 달리하므로 전자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후자의 공소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건 상상적 경합이기 때문에 미친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미치지 않는다가 틀렸습니다. 자, 4번 갑이 을로부터 금품을 받아 단독법으로 기소된 것을 정전 적용법조에 형법 30조를 추가하여 을과 공동정범으로 변경한 경우 공소장 변경 전후 공소사실사의 동일성은 인정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9번의 답은 3번입니다. 10번 공소장의 AB적 택일적 기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검사는 공소장의 수개의 범죄 사실과 적용 법조를 심판 순서를 정하거나 또는 정하지 않고 기재할 수 있다. 맞고 2번 항소심은 택일적의 경우 하나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른 사실을 유죄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2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3번 공소 제기 후에는 공소사실이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택일적으로 변경할 수 있냐 없냐? 변경할 수 있다 하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자, 4번 예비적 택일적 기재의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를 선고할 때 공소사실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할 때에는 어찌해야 됩니까? 판결 이후에 모두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이다. 11번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어떤 것은 미칩니까? 시효 정지 효력만 미치겠죠. 2번 강간죄의 고소가 취소될 때 그 강간의 수단인 폭행 협박으로 공소가 되고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이건 알아두십시오. 자, 3번 마약의 투약 시기, 양과 투약 방법 등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큰 경우 무슨 판결을 해야 됩니까?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죄 판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4번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모욕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는 공소제기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피모용자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입니다. 12번 공소제기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1. 공소제기의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고 공소시효는 정지되며 심판의 범위가 한정된다. 1번은 맞고 2번 법원의 심판의 범위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로 제한되며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도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법원의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된다. 맞고 3번 공소장에 갑이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갑이 진범이겠죠. 을이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 갑은 형식적 피고인이고 갑은 실질적 피고인이죠. 진범이죠. 을은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이외의 자가 소송에 관여한 무슨 피고인이 됩니까? 형식적 피고인이 되고 이 경우에도 공소제기 효력은 갑에게만 미친다. 그래서 갑은 이때 진범이니까 실질적 피고인이라고 봐야겠죠. 을은 위장 출석한 사람은 형식적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4번 공소제기 후에 진범이 발견되어 있어도 공소제기 효력은 진범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어도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지 않는다. 다만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시효 정지 효력은 미친다 안 미친다? 다른 공범자에게 미친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입니다. 13번 공소제기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1. 공소제기로 인하여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며 공소시효는 공소기각 관할 위반의 이것도까지 알아두십시오. 이제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확정될 때 다시 진행된다까지 알아두시면 좋죠. 2번 포괄일조나 과형상일조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전부의 효력을 미친다. 3번 통일법원의 이중으로 여기서 보시면 통일법원의 이중으로 기소될 때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개의 법원의 이중으로 기소될 때 경우 심판할 수 없게 된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3번은 틀린 부분이 틀렸습니다. 4번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않아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친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입니다. 14번 공소제기 효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1.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도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아 시효 정지의 효력은 미친다 그랬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1번입니다. 그러면 2번부터 볼까요?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내도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 허가해야 된다. 2번 맞고 3번 공소제기로 인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되고 정지된 공소시효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확정될 때 진행한다. 맞고 4번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이외 다른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니까 14번의 답은 1번입니다.
15번 공소장 1번지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 공소장 1번지를 위반한 것은 소송 절차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의 원칙의 치명적 손상을 가한 것이고 이를 위반하여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이 위배되는 것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것이므로 시기 및 위반의 정도와 무관하게 항상 공소기각 판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니라 시기나 위반의 정도를 따져서 항상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뭐라고 그러냐면 범죄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지장이 없으면은 이것은 항상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2번 공소사실의 기재 중 일부분이 피고인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 공무원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를 명확하게 희한 것으로 보일 뿐 이와 같은 기재가 법원에 애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적시하여 공소장 1번지에 위배된다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봐두시는 것이 낫죠. 자, 3번 약식명령 청구와 동시에 증거 서류 및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하여 공소장 1번지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고 9. 약식명령에 대한 정치재판 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라고 할 수도 없다. 지문은 기나 이건 맞는 얘기죠. 4번 공소장에 누범이나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 사실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소장 기재는 적법하다. 이건 계속 또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번입니다. 16번 공소장 1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 공소장 1번지 위배된 공소 제기라 인정될 때는 그 절차가 법률의 기반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1번 맞고 2번 공소장의 기재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에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대로 공판 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 더 이상 공소장 1번지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 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없다? 다툴 수 없다. 이건 2번. 자, 맞고 3번. 공소장의 공소사실 첨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 송치 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답니다. 자, 4번 살인, 방화 등의 경우에 있어서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범죄 사실과 밀접 불가분 관계가 있는 동기라도 이를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 1번지 위반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직접적인 동기나 공소 범죄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기재를 했다 할지라도 공소장 1번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6번의 답은 4번입니다. 17번 공소장 1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공소장 1번지 위배되어 공소제기라도 피고인 측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고 법원이 그대로 공판 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진 단계라면 공소장 1번지 위배를 주장하여 소송 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2번 약식명령에 대한 정치재판 청구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증거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치 않고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3번 피고인이 직접 범행 동기가 아닌 동기를 공소장에 기재한 것은 공소장 1번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범행 동기가 아닌 동기를 공소장에 기재한 것도 위배되지 않는다. 자, 4번 피고인의 특정을 위한 경우라도 상습범과 누범 요건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전과 등 범죄 전력을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 1번지에 위배된다. 그렇게 틀렸죠. 어떨 때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상습범이나 누범의 요건은
자, 전과 같은 것은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 일반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위배된다 그렇게 틀렸죠? 17번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8번 공소장 일본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걸 고르라 그랬죠? 살인 방화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 동기 또는 공소범죄 사실과 밀접 불가분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 일반주의 위반이 아니면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직접적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 시 공소장에 기존의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는 것은 공소장의 일반주의에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구속에 관한 서류는 첨부하는 것은 공소장 일반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는 약식명령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그 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이 청구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였다.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였다면 이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4번 공소장에 누범이나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은 전과 사실을 기재하였다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판례는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9번 공소장의 보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 친고죄에서 기소 이후 고소의 추하는 허용된다 안 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2번 형사소송법이 공소 제기에 관하여 서면지휘와 엄격한 요식행위를 채용할 것은 심판을 구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번은 맞고 3번 공소 제기에서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한다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 그런데 어디서 틀렸냐 그러면 하자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 이때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자, 4번 공갈죄의 수단으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의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검사가 공소 제기할 당시 그 범죄 사실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판 중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 사실을 공갈 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 이상 그 공소 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이게 맞죠? 19번의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20번 공소 취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 실체적 경합관계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부분의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더라도 이를 공소 취소로 보아 공소 기각할 수 없다. 이거 틀렸지? 어느 부분부터? 그 부분이 공소를 취소하자는 취지가 명백하면 어쩝니까? 공소 취소로 봐야 되겠죠? 공소 취소로 보아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 그랬으니 틀렸습니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송 절차는 공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3번 공소 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나 공판정에서는 무엇으로도 할 수 있다. 구술로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아까도 했죠. 4번 공소 취소는 소송 조건의 흠결이 판명되는 등 무용한 절차의 진행을 피하기 위한 경우뿐 아니라 증거 불충분으로 공소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공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1번입니다.